시간 되는 데까지 흐름 가보기. 자, 우리 이거 언제 배웠죠? 회계 때부터. 거래 발생하고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분기하고 분기한 것들을 각각의 계정에 옮겨 적죠. 전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가 쭉 사업을 계속 이어가죠. 계속 기업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기간 중에서 인위적으로 딱 기간을 끊어서 즉 회계 기간에 결산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경영 성과도 파악하고 재무 상태도 파악을 하고 그럼 이때 딱 끊어서 결산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회계 처리 잘 했는지 뒤돌아봐야 되죠. 시범적으로 계산하는 시산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시산표라고 하는 거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시산표의 특징이 뭐다? 모든 거래 입력 내용을 싹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입력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오류를 찾아내는 거죠. 그 오류를 왜 찾아낼 수 있어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하나의 거래 사실이 발생하며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같은 금액으로 동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검증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산표에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차변과 이것도 문제화돼서 표현을 하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시산표를 싹 돌렸더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대요. 그러면 그 차액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는 뭐다? 차변, 대변, 차액이죠. 그래서 같은 금액을 동시에 누락하면 찾을 수 없다고요.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차액이 발생해야지 시산표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한다? 시산표를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건너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당연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얘가 금액이 일치했대요. 결산 또는 수정 공개를 하죠. 매출 원가 계산을 한다던가 결산 손익 정리 분계를 한다던가 자산 부채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분계를 했으면 또 계정에 옮겨 적겠죠. 그러면 역시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부르고 얘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부르죠. 그래서 또 시산표가 차변대변 금액 일치하면 이제 결산의 본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계정 마감이 결산의 본 절차입니다. 결산 본 절차. 계정 또는 장부 마감이요. 계정 또는 장부 마감. 여러분 종이 장부 생각하시면 되죠? 장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각각의 계정들, 장부를 마감하는 게 결산의 본 절차인데요. 그럼 크게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고 BS 계정이 있죠. 수익비용 계정과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있어요. 크게 IS와 BS 계정 중에서 계정 문 닫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정부터 문 닫으면 될까요? 어떤 계정부터? 써 있잖아요. 손익 계정부터 문 닫습니다. 손익은 수익 계정들, 임대료, 제품 매출, 이자 수익 막 열려 있어요. 비용 계정, 급여 계정, 매출 원가 계정, 임차료 계정 막 열려 있어요. 그럼 수익과 비용으로 우린 뭐 해야 돼요? 수익이 큰지 비용이 더 큰지 이익과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 손익 계정부터 마감을 해요. 쫙 흩어져 있는 애들 마감을 하려면 한 자리에 불러 모아야 돼요. 손익 집합 계정. 그래서 손익 계정 마감하는 방법은 뭐다? 손익 집합 계정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 불러오고 비용 불러와요. 그래서 수익에서 온 손익과 비용에서 온 손익을 비교해서 수익에서 온 게 더 크면 자본 증가로 넘어가는 거고 비용에서 온 게 더 크면 자본 감소로 자본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손익 집합 계정에서 손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야지 내 주머니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BS 계정을 문 닫아버리면 수익 비용에서 온 손익이 들어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손익계정부터 마감. 회계 1급에서는 이 순서마저 문제화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 손익, 집합계정에서 마감하고 주머니에 넣어서 BS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럼 결국 그 손익 집합 계정이 손익계산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2월 시산표,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론상의 회계 순환 과정이다라고 해서 이론상의 이제 결산까지 쭉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거 프로그램에서는 결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던 범위가 바로 뭐예요? 결산 수정 공개 이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거나 자산 부채 평가하거나 결산 손익 정리 분개를 하죠. 얘를 이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세요? 얘를 결산 분개하는 내용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체크할게요. 이 결산 분개 순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부터 하자고요? 수동. 반드시 수동 결산부터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요거 연결했었죠? 왜 얘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동 결산을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하게 되면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딱 열게 되면 요거 열기 직전까지 모든 내용들을 쫙 다 끌어오는 거죠. 쫙 다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 다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 다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 먼저 하고 수동을 하면 수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수동 결산부터 하시면 돼요. 수동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다? 결산에 해당하는 분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결산 일자 12월 31일자로 직접 분계한 걸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해당 칸의 금액을 딱딱딱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분계를 자동으로 해줄게. 이게 자동 결산 사항이야. 여기까지를 하시고 전표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입력은 다 했어요. 해당 입력은 다 했는데 전표 추가를 누르지 않았다? 그럼 자동 공개가 되어 있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산 공개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동하고요. 자동을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결산을 하려면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면서 이 계정을 마감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누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때 하는 방법은 뭐라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 다 외우셨죠? 손익계산서 맨 위에 매출에. 거기에 뭘 빼요? 너무 오랜만인 거죠. 매출 원가를 뺍니다. 매출 원가를 빼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얘를 100원을 사와서 200원을 팔면 이 매출 원가 100원이 바로 나오지만 우린 제조업이잖아요.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얘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당기 제품의 제조 원가를 어디서 집계하자?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그럼 당기 제품 제조 원가 파악됐으니 팔리면 매출 원가니까 당기 순이익이 계산되고 당기 순이익이 계산되면 전년도 거랑 합산돼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나오면 그게 자본이니까 재무 상태표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에서의 결산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제, 손, 이, 제가 되는 거죠. 제, 손, 이, 제. 근데 이걸 하는 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 교재 봤죠. 들어가서 ESC 들어갔다 나오고 ESC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건데 회계 1급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세무는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순서 외워야겠죠. 앞자리만 따서 제, 손, 이, 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재무상태표 옛날에 이름 아세요? 대차대조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 손, 이 커요. 제 손이 대. 근데 갑자기 이름 바뀌었잖아요. IFRS가 들어오면서 그 제가 뭐라고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제 손이 제 거예요.
외우자고요. 외우셨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제 손이 이제 어떻게든 외우면 돼요. 자, 이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해요. 아까 여기 보세요. 수익과 비용에서 손익이 어디로 대체된다고요? 자본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대체되는 건데 손익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분계는 어디서 하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역시 그 분계마저도 전표 추가 버튼만 눌러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할 거예요. 어떤 분계? 손익을 자본에 대체하는 분계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회사의 이익은 언제 처분한다? 내년에 주총 때 하게 되죠. 그래서 당기 이익 처분 내역은 당기 결산서에 반영돼 있다 없다? 없죠. 반영돼 있지 않죠. 그래서 내년에 나 이렇게 처분하고 싶습니다. 이익 처분 내역을 반영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주어진 내용대로 다 입력하면 돼요. 그 대신에 입력이 완료돼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뭘 눌러주자? 정표 추가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딱 들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불러오시겠습니까?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면 무조건 아니오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불러 짧게 쓸게요.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미리 써놓고 할게. 프린트만 보고도 연결할 수 있게. 그러면 문제에서 결산문계를 주어졌어요.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봤더니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을 반영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바로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들렸다 간다? 제, 손, 이 들어가서 반영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돼요. 실무라면 여기까지 완료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 딱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연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의 맨 마지막 장 문제인가가 이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을 반영하는 기출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수동과 자동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장은 수동이에요. 수동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자동 외우자고 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녹화에 담을게요. 일단 외우는 걸로 기말 재고가에 밑줄 할게요. 기말 재고에 딱딱딱 입력. 프로그램이 이런 분계 자동으로 합니다. 감가, 대충, 아무것도 써도 돼요. 대충, 법인세, 자동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자동 분계 해줍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 이 분계 맞게 할 줄 모릅니다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이 없어졌어. 원칙은 매출 원가가 돼서 없어져야 되죠. 원재료가 없어졌어요. 원칙은 재료비가 돼서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른 계정으로 나갔다면 구분계리가 자동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걔는 뭐가 된다? 수동분계가 돼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지만 이 내용 중에서 수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되고요. 여기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기말에 설정을 해요. 그럼 세팅 분계죠. 우리가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못 받게 될 확률을 곱하면 대손 추산액이에요. 100만 원. 가정하면 기존의 재무상태표 상에 줄였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얘 100만 원이죠? 30만 원이죠. 플러스죠. 얼마를 추가로 더 설정하자? 70.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된다? 대손상각비 70, 대손충당금 70. 이런 분계만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건데 만약에요. 추산액이 100이에요. 충당금이 기존에 120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 그럼 이거 120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2분계가 아니니까 난 못해요. 그럼 뭐가 된다? 수동분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수동 얘기 뒷장 가볼게요. 어디 있냐면 나머지도 보면서 연결하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줄에 대소충당금부터 볼게요. 대소충당금 환입. 이거는 뭐다? 추산액보다 기존의 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충당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충당금을 줄이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하자?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 2분계 자동 못한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동사항이 됩니다. 이 얘기죠. 이론도 담은 거예요. 우리가 대손삼각비를 인식할 때 매출 채권은 환감비니까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빼면 대손충당금 환입은 무슨 성격이다? 환감비의 차감입니다. 이것도 이론상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기타의 수취채권은 어때요?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영어 외비용 900번대. 환입이 있다 하더라도 영어 외수익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영업이 위로는 주된 매출 말고는 비용밖에 없으니까 비용을 차감합니다. 그 위에 거 볼게요. 재고자산 다른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결국은 팔타 계정 대체 우리 열심히 외워놨던 거 팔타 계정 대체 재고자산이 없어지고 그게 매출 원가 또는 뭐 재료비 기본이 아닌 다른 용도로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요. 여러분 이거 페이지 뒷장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거는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때 설명하는 건데 이걸 막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뽑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잖아요. 우리 원가액 때 배우는 거잖아요. 제품이 감소합니다죠. 제공품이 감소합니다죠. 원재료가 감소하는 건데 얘네들은 원칙이 뭐다? 매출 원가가 돼서 제공품은 완성된 제품으로 원재료는 재료비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원칙은 원재료는 재료비, 제공품은 완성된 제품, 제품은 팔려서 매출 원가.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이분계가 나오니 프로그램이 그냥 내가 할게. 여러분들아 기말 재고액이 얼마인지만 넣어줘. 이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만 딱 입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요만큼은 이미 장부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이만큼은 이미 장부의 결산 시점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딱딱 입력하면 없는 만큼 재료비, 없는 만큼 완성, 없는 만큼 팔렸다. 요 분계 자동. 그런데 얘네들이 나가는데 다른 계정으로 나갔다면 수동으로 해주세요. 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거 필기하는 건데 저기 아예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추산액이죠. 설정 전에 잔액이요. 추산액이 더 크면 추가 설정이니까 이런 공개가 나오는 거죠. 자동. 근데 만약에 기존 거가 충당금이 너무 크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누가 나온다? 환입. 수동이 되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앞서서 뭐가 있었냐면요. 수동과 자동 중에서 누구 먼저 하기로 했어요? 수동 먼저 하기로 했죠. 근데 보통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 뭐예요? 자동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마이너스가 나와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시 밖으로 튀쳐나와서 수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수동 붕괴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자동을 하러 결산자료 입력에 가겠죠. 그러면 다른 문제 말고 이 문제 먼저 하자고요. 왜? 수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툴바를 열어서 마이너스 금액이 확인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 후딱 밖으로 나와서 뭐 하자? 다시 일반 점표에 가서 수동 공개하고 나머지 자동을 하러 옵시다. 이렇게 그냥 말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기출문제 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한 거예요.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다시 이 메인 페이지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 자동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뭐만 했으면 됐냐면요. 이거 체크해 보세요. 기말 채권 잔액은 이미 장부에 다 들어있으니까 자동으로 다 끌고 오죠. 대손 충당금 잔액도 이미 다 끌고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입력하면 된다? 대손율만 입력하면 되죠. 대손율만 입력. 그럼 잔액을 안 끌고 왔다. 만약에 우리가 쓰는 회계 프로그램은 아직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조회를 해야 될까요? 결산 시점에 누적된 잔액은 다 어디서 조회하죠? 시산표. 더조는 시산표 조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자동으로 해주는 회계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의 내용들도 충분히 파악하시면 돼요.
이 설명에서 K를 위주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누구는 1% 설정하고 누구는 2%를 설정하면 하나는 직접 계산하세요.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 직원이 퇴사하면 필요한 퇴직급여를 올해 수익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비용 인식하고 하지만 나중에 퇴사하면 줘야 되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죠. 얼마를 전 직원이 퇴사하면 필요한 추계에. 그런데 기존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고 부족한 만큼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입력하면 돼요? 추계에. 체크. 그다음에 우리 요거 봐주세요. 회계 기간 중에 법인세 선납한 거, 뭐 원천 징수세액이나 적어놨네요. 법인세 중간 예납한 거 뭐라고 처리한다? 선납세액.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회계 기간 중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시에 가서 법인세 등 그런데 이미 나간 겁니다. 선납세금 처리해줘야 되고요. 전체 추산액 중에서 선납세금 빼고 나머지 금액은 12월 31일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나가는 거죠. 그만큼을 뭐라고 처리한다? 미지급 세금. 이거 뭐예요? 단기 비용 인식, 지급기일, 미도래. 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은 조금만 볼게요. 숨이 막혀서. 자, 여기 보시면 법인세 추산액을 알려줘요. 100이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결산이니까 이미 회계 처리가 다 되어 있겠죠. 그러면 선납세금이 30원이래요. 그럼 우리는 70원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선납세금 칸에다가 30원 한 번 더 입력하고 그리고 미지급 세액에 한 번 더 입력하면 이런 분께 자동으로 해줄게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 보면서 하시면 돼요. 한동안 이렇게. 자, 근데 이거 결산 자료 입력 캡처 화면이죠. 여기에 보시면은요. 열어볼까요, 우리? 아무 때나 열면 잘 안 보이죠? 결산 자료 입력을 딱 클릭을 하시면 01월에서 12월 이렇게 합니다. 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그래서 첫날에 여러분 보고 뭐 외우시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이거 손익계산서 계산구조라고요. 그래서 혼돈할 필요 없이 그 구조대로 가면 돼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장과 관련된 건 앞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원재료비부터 나가는 건 제조 원가 명세서가 통째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집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했으니 매출 총액이 나오고 그 밑에 판관비가 나오는 거죠. 쭈루루루 판관비. 그럼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나오고 맨 밑에 단기 순이익.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밖에 혼돈할 필요 없이 그 구조를 연결하시고 보시면 여기 결산 반영 금액 칸이 있어요. 이 칸에다가 금액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칸에다가 잘 보세요. 금액을 입력한다. 이 칸. 그래서 이 금액을 바로 알려주는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여기다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는데 대손율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외상매출금 100만 원 설정할게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이 칸에다가 이게 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계산을 시켜야 된다. 아까 대손율. 그러면 상단에 툴바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대손율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잔액 끌고 오고 대손 충당금 잔액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만약에 추가 설정액이 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입액 칸에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근데 아까 동그라미 하실 퇴직급여 추계액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퇴직충당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구분되세요? 금액을 바로 알려주면 이 칸에다가 뭔가 계산을 시키면 상단 출발인 거예요. 그걸 제가 프린트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보세요. 프린트.
요 칸에다 금액 입력하는 겁니다. 뭔가 계산을 시키는 건 상단에 툴바를 이용하세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썼어요. 아예 금액을 알려주면 이 금액란에 바로 입력하세요. 뭔가 계산을 해야 되면 상단의 툴바를 이용하세요. 이 얘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것마저 써놨죠? 만약에 설정액을 알려주면 퇴직급여 전입액날 추계액을 알려줬다. 이걸 계산해내야 되니까 툴바. 계산율을 알려줬다. 계산해야 되니까 툴바. 근데 얼마큼 설정할 겁니다. 라고 바로 알려줬다. 이 칸에다가 보면서 연결하시면 되세요. 근데 뭔가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이거 입력하고 와서 툴바에서 불러오게 하면 되세요. 근데 우리 시험은 대부분 어때요? 감가상각은 그냥 금액을 딱딱딱 알려주죠. 다만 무형자산은 요거 미상각 잔액을 잔존 내역 연수로 나누는 금액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죠. 미상각 잔액은 잔존 내역 연수로 나눕니다. 우리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누계액을 설정하는 간접법 쓸 수도 있고 이 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 차감법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접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나눠서 감가상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공개해줍니다가 되세요. 자, 그럼 일단 프린트 소중하게 잘 가지고 있다가 그 녹화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연결하시고 그러면 제가 요 프린트와 같이 드렸던 기출문제 앞에 2개는 숙제 뒤에 2개는 녹화 영상 보고 하시고 그럼 오늘은 뭐 한다? 지난 시간에 하다 나온 거 며칠째 가고 있죠? 82회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 하고 남으면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도 볼게요. 교재,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82회 어서 오세요. 결산을 하다 말았지요. 페이지 잘 찾아보시고 3번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단기, 요거 우리 했어요? 안 했죠? 문제만 읽었나요, 제가? 기말에 단기매 증권이라던가 매도 가는 증권이 등장한다. 어쩌란 얘기요? 평가라는 얘기죠. 무엇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계속 보고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뒷장에 넘어가면 수동 공개 내용들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7번에도 보면 단기매진가 평가합니다. 얘는 미실현인데 예외적으로 영업외손익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액하고 비교해서 평가 이익이 나오던가 평가 손실이 나옵니다. 펼쳐놓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지나갈게요. 공정가치 동그라미 하시고 12만 원이래요. 12만 원입니다. 뒤로 넘어가야겠네요. 얘는 2018년도 그대로 보시면 되고 처분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연결하시면 같은 거네요. 이 중에서 1000주가 있었대요. 근데 300주를 처분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몇 주가 남은 거예요? 700주. 700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700주가 얼마의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10만 원인 거죠. 자, 우리가 취득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 해놨겠죠. 주식 수량 곱하기 사가지고 온 금액으로 했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표현은 뭐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냐면, 얘를 처분했을 때 처분한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분한 단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된 만큼이니까 얘가 얼마였다? 10만 원. 근데 얘가 공정가치가 앞에서 얼마가 됐대요? 12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 12만 원. 한 주당 주식이 얼마가 증가했다? 2만 원이 증가한 거네요. 2만 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외화의 자산 부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체 금액을 계산을 해서 전체 금액하고 비교해도 돼요. 근데 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나 700주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모두 한 주당 얼마가 증가한 거다? 2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700주 곱하기 2만 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1,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무리는 잘 풀기도 하고 해주세요. 그러면 결산일의 공개 12월 31일 날짜. 내 자산의 이름은 누구?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시가가 올랐다고요. 그럼 내 재무상태표에도 10만 원짜리야 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얘가 12만 원짜리가 됐어 라고 보고를 해줘야 되니까 자산 그만큼 증가시킵니다. 1,400만 원. 그럼 내 거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얘를 사와서 증가한 건가요? 10월 31일에 평가에서 증가했어요. 대변에 누가 온다?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더니? 평가했더니 이익이 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쉽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만 이론상의 내용을 좀 담자면 우리 단기외 증권 평가 이익은 무슨 항목이에요? 우리 첫날 했었죠. IS 항목이죠. 근데 손익계산서에는 실현된 것만 담기로 했어요. 미실현 보유 손익은 반영 안 하지만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어차피 금방 실현될 거니까 얘만 예외적으로 IS에 반영합니다. 인 거죠. 얘가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영업과 무관한 영업외 수익이죠. 영업외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 그대로 나갑니다. 단기 취득이긴 한데 얘가 장기 투자 목적의 자산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 되죠. 금액은 같죠? 대변에 누가 온다? 매도 가능 증권. 뭐 했더니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이것도 세무 2급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론상은 다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미실현이니까 어디에 있는 애다? BS 주머니에 자본에 그 중에서도 기억나세요? 기타 포괄 손익 요게 있던 항목이죠. 다시 떠올리세요. 이제 소득세 할 거 다 하면 재무회계 세무 2급 범위 다룰 때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얘네들 실현되죠. 처분하면 실현됐을 때 그때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야. 그때 실현되면 꺼냅니다. 이렇게 확장 지으시면 되세요. 답은 단기유예증권 관련. 그럼 여기까지가 수동사항에 해당을 하고요. 자, 자동사 하러 갈게요. 요거 좀 잘 봐주셔요. 자동사 하러 갑니다. 치우고 갈게요. 결산 전 영업권, 무형자산, 잔액이 1,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12월 31일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산하기 전이래요. 그럼 전년도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넘어온 게 얼마다? 1,200만 원입니다. 이런 얘기죠. 생각하지 않은 잔액인 거예요. 1,200만 원이 지금 넘어왔대요. 근데 얘는 2018년도 12월 30일에 취득을 했대요. 그랬을 때 12월 30일에 결산하세요. 12월 31일에. 우리 반은 회계 때 배우셨는데 우리 반이 아니구나. 회계 때 우리 감가상각 배우셨죠? 감가상각이란 자체는 뭐예요? 추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걸리면 한 달로 보고 월할 상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은 그 내용도 제시해줬죠.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도 1월로 가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30일에서 하잖아요. 하루 걸린 거죠.
그러면 사라졌네요. 1,200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에 대해서 한 달치만큼을 상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앞에 계산식이 미상각 잔액을 잔존 내용 현수로 나눠줍니다. 그럼 올해 사왔으니까 잔존은 얼마예요? 5년이죠. 5년. 5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1,200만 원. 그럼 1년에 얼마씩? 24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1년인데 지금 1년 꽉 채워진 거 아니니까 우리 안분 계산 해줘야겠죠. 이게 1년치인데 우리 한 달치만 할 거야. 전체 12개월 중에서 1만큼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20만 원이요.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들고 자동이니까 20만 원 들고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 칸에다 뚝 입력하면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자동 공개해 줍니다. 요 얘기요. 여러 프린트에 공개 써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법인세도 뭐다? 손익기 써서 맨 마지막 자동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00이 산출된 거예요. 추산액이죠. 기장된 데이터 무시하고 이미 나간 세금은 요 금액에 해당한대요. 단기법인세 비용 중 선납세금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내년에 납부할 거니까 힌트 다 준 거예요.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계 세팅할 수 있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으로 얼마가 인식되는 거고 2,200. 단기 비용으로는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중에는 뭐가 있다? 선납한 세금이 있다. 금액이 753000. 그럼 나머지 금액도 단기 비용으로 인식은 하되 내년에 나갈 거니까 내년에 나가는 건 뭐라고 처리? 미지급 세금. 그 금액이 얼마가? 2,200. 그래서 7053-900 계산기 뚫리면 되죠? 149461, 149461, 14946100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분계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분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추산액 주어진 이 금액에서 선납세금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미 선납세금이 회계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어요. 다 보여줘요. 끌어옵니다. 장부에서. 여기 금액에서 얘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을 계산을 해서 해당 칸에 입력을 하되 얘 또한 이런 분계를 해야 하니 얘도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이걸 인식하면 돼요. 왜? 선납세금도 이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요. 선납세금도 2분계로 돼야 되고 미지급세금도 2분계를 해야 하니 선납세금도 한 번 더. 그게 여러분 프린트에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건 거예요. 얘도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얘도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보면서 하시고 지금 요 한 거 실제 입력하고 점수 추가까지 싹 다 해볼게요. 자, 저 속도 내서 해볼게요. 일반 점표 입력하는 거, 수동상 일반 점표 입력 갈게요. 이거는 아무것도 저 안 했죠. 점표 추가 안 했으니 일반 점표로 후다닥 입력. 그럼 보세요. 12월 31일 날 차변의 3, 대변의 4 하고 입력할 거예요. 공개가 안 보이니까 딴 거 보고 할게요. 차변의 3이었고 외화 두 글자였어요. 그러면 외화에서 갈립니다. 페이지 다운 손실 해주시고 금액이 5 플러스 엔터. 대변회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선택. 그리고 영문 A 하나만 해주시면 선택. 한영 변환키 바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저 엔터 안 누르고 방향키로 바로 내려올 거고요. 차변회사 비용 정리하는 거 수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비용 내년에 해당하는 거 선급 비용 처리했던 부분 선급 비용 복사하기 싫으면 방향키로 이동하시고요. 30만 원. 단기 돈 나갔다고 비용 처리한 거 내년의 비용이라서 비용을 빼줍니다. 너무 많은 게 뜨죠? 료 한 글자
범위가 훅 줄어요. 페이지 다운해서 판관비를 선택. 그리고 방향키로 바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오늘 했던 단기 매매증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1,40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찾으시면 수동사항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나요? 빠진 거? 그러면 자동사항은 수동으로 내가 분개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자신이 없거나 헷갈릴 수 있겠죠. 긴장하거나 그러면 이제 자동에 맡기시면 됩니다. 저 자동화로 갈게요.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 들어오면 01월 12월로 들어가고요.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칸에서 해당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4번은 무형자산을 할 건데요. 판관비 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판관비. 근데 또 긴장을 했어요. 어디서든 찾는 검색은 내가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 긴장을 해서 그러면 컨트롤 F 하세요. 그래서 누구였어요? 영업권.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찾아서 맨 마지막 줄 있죠? 이렇게 찾아줄 겁니다. 컨트롤 F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 계산된 금액 20만 원 입력했습니다. 법인세는 손익계산서 계산구조였으니까 맨 마지막에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면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는 무시하기로 했네요. 그럼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여러분들이 수동 공개하셔야겠네요. 수동 공개를 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이거를 안 봤네. 네, 제가 이거 문제들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선납세금을 그대로 쓴다. 보통은 이 문제 유형이요. 그러면 700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볼게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추산한 금액이 2,200이었어요. 그럼 700을 뺀 나머지. 그럼 여기가 추가 계상액란에다가 1,500을 입력. 그러면 법인세 칸이 2,200이 된 거예요. 우선 이걸로 보여드리고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입력이 끝났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 그럼 제가 여기 자동 결산 완료됩니다.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자, 일반 전표에 가서 우리가 아까 12월 31일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추가로 결차, 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개 보시면 선납세금도 법인세 등으로, 미지급세금도 법인세 등으로 이런 분계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선은 그 마지막 문제 기존 데이터 무시하고 였으니까 따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요거 흐름만 보세요. 제 손 이제 들어가서 12월 31일, 12월 돌리고 ESC 나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12월 그리고 ESC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이게 떠요. 아니요.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 입력을 해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전표 추가. 그러면 이게 쌩쌩할 때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전표를 추가했는지 볼게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아까 결차 결대에서 끝났는데요. 갑자기 어떤 공개들이 생겼냐면 자, 제품 매출, 이자 수익은 수익이에요. 원래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는 건데 차변으로 갔어요. 어디에 집합하고? 손익 집합 계정에 집합하고. 그 다음은 제품 매출 급여 비용이죠. 원래 어디 있어요? 차변에 있는데 대변으로 갔어요. 어디에 모이고? 손익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손익에 집합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손익이 어디로 간다? 자본으로 대체됩니다. 2분기를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자동으로 해주지만 어떤 걸 자동으로 하는지 한 번은 보고 가자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를 할 때도 파악을 하실 거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재무상태표까지 들어가서 집계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 틀 살짝 보신 거 가지고요. 녹화된 거 확인하시고 앞에 2회차 숙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도록